국제사 레식입니다. 저희는 일단 그 외식 브랜드의 효과적 확장을 위한 가상주방 기반의 쿠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비스 개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외식 시장에서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았다고는 하지만 가장 이제 큰 변화가 이제 이 주문 그리고 고객에 대한 온라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기존의 외식업체들의 주문이라던가 이런 처리 정식이 전부 다 이제 온디맨드가 되었고,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전단지 보고 음식을 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앱상에서만 주문을 하고 앱상에서만 존재하는 음식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음식을 그 앱상에서 공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점이죠. 음식점 쪽은 서플라이어 측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봤더니 아직 이 부분은 기존의 재래시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쿡섭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자 측면에서의 온디맨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쪽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배달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된 것도 있지만 2027년까지 현재보다도 약 3배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상황에 저희가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플랫폼과 쿠필먼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많이 IR을 진행을 하면서 이 공유 주방에 대한 부분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기존 공유 주방이다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는 굉장히 광의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간을 다수의 사업자가 나눠서 사용하는 일종의 임대업의 형태의 공유 주방이 가장 보편화되어져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 가상 주방이다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이유가 하나의 주방에서 다수의 음식점이 생산되는, 옛날로 치면은 야식집 같은 구조가 되겠죠. 하지만 기존에는 그런 브랜드를 개개별로 그냥 자신들이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면 저희는 이 부분들을 슬롯화시켜서 플랫폼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방에 다수의 여러 사업자의 브랜드들이 생성될 수 있는 이러한 가상 주방 플랫폼 주방을 만드는 거고, 이게 이제 저희가 회사 이름으로 정한 쿡섭의 가상 주방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사업자들에게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쿠필먼트 서비스로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 당연히 주방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방의 조리 공간과, 그리고 이 주방을 사용해서 조리를 하는 조리 인력, 그리고 여러 개의 주방들을 동시에 관여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이런 IT 통합 솔루션을 한꺼번에 제공해주는 이 쿠필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쿡섭의 가상 주방 플랫폼에 입점한 브랜드에게 서비스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쿠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인데요. 이제 어쨌든 주방이 새로 잠시만, 이게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메시지가 떠가지고. 예, 실제로 조리가 필요한 주방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먼저 마련해 놓은 주방의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리 트레이닝 해 놓은 조리사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리사들에 대한 인력 통제라든지 아니면 주방에 대한 이런 리소스 통제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IT 솔루션까지가 패키지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플라이어 측면에서의 주요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 조리 부분을 저희 쪽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상품 기획 개발에도 일부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쿡섭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외식 사업자가 가맹점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직영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품의 기획이나 아이디어 만들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고급 레스토랑 셰프들이 자기가 꼭 직영점을 내지 않고 저희를 통해서 위탁으로 생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인플루언서라든지 개인 창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저희 플랫폼을 통해 외식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비자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자 영역에서의 플랫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가상 주방의 예시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의 주방에 약 4개 정도의 브랜드, 메뉴 수로는 80여 개 정도의 메뉴를 수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주방에 생성되는 인력이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 브랜드 뭐 4개, 5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또 교육하고 설계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전문 조리사들을 통해서 이제 생산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들은 저희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이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주방들을 리스트업하고 이 브랜드들은 이 주방이 어디에 있고 어떤 주방에 내 브랜드를 적용할 것인지를 통제할 수 있고요. 또 이 안에서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리소스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전부 다 통제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 국내에는 아직 저희와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도어대시는 뭐 미국 회사고 너무나 유명해서 현재 상장이 돼 있고요. 국내로 치면 배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루라는 회사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한 유럽 쪽에서 이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가상 주방이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다만 이제 저희처럼 인력까지 제공하는 건 아니고 레스토랑들을 상대로 공간만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셰프를 파견할 수 있게끔 셰프를 파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에서 키토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델과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력이나 IT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와 키토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키토피는 유럽이나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보다는 레스토랑 쪽에 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근데 국내 또는 이제 아시아 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의 그 레스토랑보다는 프랜차이저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이 약간 그 시장의 접근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을 대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외식 사업자, 아까 말씀드린 뭐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획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이제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에게 판매를 할 때 이 배달이나 아니면 음식을 제공하는 이 중간 과정에서 이 생산과 조리를 대행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식 사업자와 저희 간에 이제 계약을 맺고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주문을 받아서 고객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정산 비용은 외식사업자한테 가서 저희가 서비스 피를 제공받는 이런 구조로 모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띄웠느냐? 저희가 이제 수익 배분 방식에서 프랜차이즈나 일반 외식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초기 투자비나 고정 비용입니다. 뭐 흔히 말하는 임대 비용부터 또 개발하는 비용, 뭐 권리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인력까지 다 고용을 해놨는데 장사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그 고민이 가장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지금 굉장히 난립한 시장이 됐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고정비를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의 비용만 받는 변동 비용대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또 거꾸로 저희는 어차피 갖춰져 있는 하드웨어 인력을 가지고 최대 매출을 플랫폼 내에 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고정비를 효율화시켜서 그 나머지를 저희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각각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상호 간의 이제 보완 형태의 사업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국내 외식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약 138조 원 중에 이제 온라인 외식 시장, 뭐 배달 시장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약 10에서 20조 원 사이에 그리고 이게 2017년까지 약 3배 정도까지도 커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 굉장히 성장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차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약 50개에서 100개 사이의 프랜차이즈. 뭐 저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봐서 알고 있지만 이 100개까지가 굉장히 성장하기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 또 실제 버는 돈은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확장이 필요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적인 그 타겟을 설정을 해서 1차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P는 현재 저희가 실제 주방을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양천구와 강서구 쪽에 2개 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오픈 예정인 광진구 쪽 그리고 동작구의 상도점까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이 노란색 핀까지
네, 추가 저희 아직 메뉴입니다. 그 결산이 안 나와서. 네. 네, 죄송합니다. 그냥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예정하고 있고 2023년까지 계속 확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 개발 로드맵입니다. 현재 저희는 스테이지 3로 단기 목표를 세워놨고 그 중에 저희가 현재 프리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1 단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 벤처스퀘어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유치해서 저희의 목적은 스테이지 1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스테이지 1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스테이지 2의 스마트 키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그만 주방들을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센트럴 주방을 설치를 하고 이 주방들을 직접 통제함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더 확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방을 설치하는 2차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3개년 목표 매출로 저희가 3개년 후에 약 108개의 주방을 설치를 하고 매출은 약 187억 원, 서비스 매출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최종 투자 유치 목표 금액은 10억 원이고 이 10억 원으로 주방의 설치와 그리고 운영, IT 솔루션 개발, 그리고 기타 예비비 운영비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입니다. 일단 이 비전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는 이 비즈니스를 이 외식업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이라는 거는 기존의 상식을 이제 새롭게 정의하는 새로운 상식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두 가지의 이제 관점에서 정확한 의심과 그 다음에 또한 정확한 인식이라는 부분에서 의심 부분은 왜 과연 그 배민을 통해서 소비자나 고객 측면에서는 외식업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생산자 측면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외식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 온디맨드화 되고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인터넷 다음 뭐 메타버스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외식업에서 고객들이 접근하는 그리고 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방식도 분명히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어떤 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순히 가상주방이 하나의 플랫폼에 다수의 음식을 쌓는다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 저희는 이런 주방의 네트워크를 펼쳐서 고객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실제 고객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메타버스에 대응하는 가상주방까지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리제이션에서 과연 이게 그냥 어느 동네에서만 머무를 것이나 그게 아니라 국내 전체 또는 타 국가 간에도 네트워크 간의 연결이 가능할 것이다. 뭐 서울에 있는 조스 떡볶이가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바로 국내 진출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네트워크나 이런 그 IT 솔루션의 발전이 아니라 실제로 식품이라던가 식품 패킹 기술, 그다음에 식자재를 생산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들 발전에 힘입어서 여기에 맞춘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생태계가 완전히 구성됐을 때는 이 생태계 안에서 또 새로운 외식 사업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 사업자들을 저희가 엑셀레이션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저희가 생산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전달되는 형태도 이것을 규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무인 자동차, 무인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뭐 상상 속에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게 제공되는 이런 폼팩트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공급자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20년 1월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11명의 임직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본금 현재 1억 원이고요. 작년 11월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돼서 사업 수행 중에 있고 현재 이제 2개 매장과 또 하나의 매장을 추가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외식 사업을 약 8년 정도 실제 운영을 했고 뭐 전국의 롯데마트, 이마트에 약 43개 매장을 실제 제가 6개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입점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나 이쪽 분야에서는 뭐 나름 전문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니즈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저희 CEO는 그 현대카드 캐피탈 커머셜에서 리스크 부문 팀장으로 오랜 기간 또 재직을 하셨고, 또 현대캐피탈 유럽은행 설립 멤버로서 그래서 그 독일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요. 또 해외 감사 부장까지 역임하시고 나오신 그 오퍼레이션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김성준 CEO가 저희 부대표를 맡아주고 계시고요. 그 IT 관련해서는 이제 노정인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께서 저희 IT 고문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실제 매장의 운영과 관리는 르꼬르동블루 디플로마 보유자이고 이제 외식의 전문가이신 그 저희 유동일 총괄 셰프가 전체적인 운영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상표권 등록도 하고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 키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주방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라는 현재 특허도 출원을 해서 지금 등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저희 그 매장의 전경이고요. 저희 이런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오더링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주문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내부적인 공간들을 브랜드나 식자재별 구분을 해서 다양한 브랜드가 동시에 생성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설치할 주방의 예시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